야마모토 타케시라는 28세의 일본 무술가가 스스로를 아시아 최고의 격투가라 칭하며 한국 무술을 구시대적이고 열등한 기술이라 비하하는 발언을 내뱉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도장의 온돌 바닥 위에 서 있던 15세 소녀 김서연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평온한 미소를 되찾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상대는 190cm의 키의 근육질 체격을 자랑하는 타케시였다. 그는 화려한 금목걸이와 팔찌로 치장하고 오만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이 작은 소녀가 뭘 할 수 있겠어? 한국 무술은 가짜일 뿐이야. 이 나라의 문화도 무술도 시대에 뒤처졌어.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동행한 카메라맨에게 말했다. 현장에 있던 모두는 압도적인 체격 차이에 숨을 삼켰다. 왜소한 소녀와 머리 하나 이상 큰 거구의 남성. 이 대결은 처음부터 결말이 정해진 듯 보였다. 하지만 그날의 사건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말로 이어졌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다음 부분을 감상하기 전에 화면 오른쪽 아래의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통해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에 이어지는 부분을 함께 감상합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자리한 김합기 도장은 100년이 넘는 한옥을 개조한 운치 있는 공간이다. 도장의 문을 지나면 정갈하게 가꾸어진 작은 정원이 눈앞에 펼쳐지고 돌과 이끼가 방문객을 맞이한다. 봄이면 벚꽃이 만개하고 가을이면 단풍이 곱게 물들어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낸다. 4월의 아침 햇살이 도장을 비추는 가운데 수련에 몰두하던 이는 15세의 김서연이었다. 그녀는 이미 8년의 합기도 경력을 지닌 베테랑이었다. 서연은 이 도장의 사범이자 조부인 김영철 68세의 가장 뛰어난 제자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온돌 바닥 위에서 서연은 호흡 던지기 동작을 반복하며 수련에 정진했다. 그녀의 키는 150cm로 작았지만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정교했고 검은 머리를 단정히 묶은 모습에는 어린 나이에도 품위가 묻어났다. 기를 더 느껴라. 상대의 힘을 빌리고 자신의 힘은 덜 쓰는 것, 그것이 합기도의 본질이다. 영철이 말했다. 전국의 합기도 대가로 명성을 떨친 영철은 전후부터 합기도에 헌신해온 노무술가였다. 온화한 미소 뒤에는 날카로운 눈빛이 숨어 있었고, 손에는 오랜 수련으로 단련된 무술가 특유의 마디가 새겨져 있었다. 네, 할아버지. 서연은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상대의 힘을 빌린다는 개념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힘으로 맞서지 않고 상대의 움직임에 맞춰 그 힘을 이용한다는 합기도의 근본 철학은 서연이 어릴 때부터 조부에게 배워온 가르침이었다. 도장 주변에는 아침 수련을 구경하러 온 이들이 모여들었다. 지역 어르신들과 합기도를 배우는 아이들의 부모들이었다. 서연의 동작은 정말 아름답다. 동네 주민 박민수 42세가 감탄하며 말했다. 저렇게 작은 몸으로 성인 남성을 던질 수 있다니 합기도의 진수를 보는 듯하다. 영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합기도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다. 힘이 아니라 마음과 기술의 조화다. 서연과 합기도의 인연은 7세 때 시작되었다. 당시 그녀는 몸이 약했고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다. 부모의 권유로 조부의 도장에 다니기 시작한 것이 계기였다. 처음에는 울보였던 서연도 조부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따르며 수련에 몰두한 끝에 점차 몸과 마음이 강해졌다. 이제는 도장의 간판 소녀로 아이들 지도까지 맡고 있다. 아침 수련을 마친 서연은 도장의 텐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했다. 아름다운 정원을 바라보며 그녀는 오늘의 일정을 떠올렸다. 오후에는 초등학생 반 지도가 있고 저녁에는 도장의 SNS 계정용 사진 촬영도 예정되어 있었다. 서연아, 안녕. 그녀의 반 친구 이지민이 말을 걸었다. 지민도 도장에서 수련하는 학생 중 한 명이었다. 지민아, 안녕. 오늘 일찍 왔네. 서연이 미소를 지었다. 저기, SNS 게시물 때문에 그러는데. 지민이 약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일본 무술가가 한국 무술을 비판하는 걸 봤어. 특히 합기도를 실전에서 쓸모없는 춤이라고 하더라. 아, 그거. 소연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도 신경 쓰지 말라셨어. 하지만 지민은 걱정을 떨치지 못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국 전역의 도장을 돌아다니며 검증한다던데. 우리 도장에도 올지도 모른다고 인터넷에서 소문이야. 소연은 정원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온다면 환영할 뿐이야. 합기도는 승패를 겨루는 게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시잖아. 그 말에는 어린 시절부터 조부에게 배운 합기도의 정신이 깃들어 있었다. 오후가 되자 도장에 활기찬 초등학생들이 모여들었다. 소연은 아이들 지도를 맡았다. 선생님.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도장에 울려 퍼졌다. 자, 오늘도 힘내요. 소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아이들에게 기본 동작을 가르쳤다. 합기도는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한 무술이 아니에요. 자신을 통제하고 상대와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해요. 아이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소연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중 가장 작은 남학생 최민준이 특히 열심이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강해질 수 있나요? 민준이 큰 눈으로 올려다보며 물었다. 소연은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답했다. 민준이는 이미 충분히 강해. 매일 열심히 연습하잖아. 그게 진짜 강함이야. 민준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더 연습할게요. 이후 소연은 아이들에게 낙법 연습을 시켰다. 낙법은 던져졌을 때 안전하게 구르는 기술로 합기도의 기본 중 기본이다. 소연은 직접 모범을 보이며 다양한 각도에서 던져져도 고양이처럼 가볍게 낙법을 취했다. 와, 대단해. 아이들의 감탄 소리가 터져 나왔다. 수련 후 아이들은 소연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소연 선생님은 무서운 게 없나요?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어요? 큰 사람도 던질 수 있나요? 소연은 하나하나 성심껏 답했다. 물론 무서운 것도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두려움을 느껴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매일 연습이 자신감을 만들어줘. 아이들 수련이 끝날 무렵 도장 입구에 한 노인이 나타났다. 소연의 조부의 오랜 친구이자 지역 유지인 박상호 65세였다. 영철아, 잘 지냈나? 박상호가 영철에게 말을 걸었다. 오, 상호야, 오랜만이군. 영철이 반갑게 미소를 지었다. 박상호는 도장을 둘러보다 소연을 보고 말했다. 소연이 훌륭해졌구나. 소문은 들었지만 정말 멋진 지도자야. 소연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아직 부족해요. 박상호는 영철에게 말했다. 영철아, 사실 상의할 게 있어. 다음 달부터 우리 손자가 일본에서 유학생으로 한국에 온단다. 그 녀석도 무술을 배우고 있어서 한국 무술에 관심이 많대. 이 도장에서 합기도를 견학할 수 있을까? 영철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환영이야. 언제든 데려와. 박상호는 안심한 표정을 지었다. 고맙다. 이름은 야마구치료, 성실한 녀석이야. 한국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도 있고 소연이랑도 잘 지낼 거야.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기대하고 있어요라고 답했다. 문화 교류는 합기도의 정신을 전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소연과 조부는 도장을 청소하며 박상호의 손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할아버지, 일본 분이 합기도를 어떻게 생각할지 조금 걱정돼요. 소연이 말했다. 걱정할 것 없다. 영철이 온화하게 답했다. 무술의 본질은 국경을 초월하는 거야.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부의 지혜에 감사했다. 봄 저녁 노을이 도장 창문 너머로 아름답게 비쳤다. 그러나 평온했던 나날은 갑작스럽게 흔들렸다.
SNS에서 한국 무술 검증이라는 제목의 게시물 시리즈가 큰 화제를 모았다. 게시자는 야마모토 타케시라는 일본인 무술가였다. 28세에 아시아 최고를 자칭하며 3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거느린 인플루언서였다. 190cm의 키에 95kg의 거구, 금목걸이와 팔찌, 명품 옷으로 치장한 화려한 외모가 그의 특징이었다. 그의 영상은 화려한 효과와 편집으로 꾸며졌으며 다양한 무술 고수들에게 도전해 승리하는 모습이 강조되었다. 한국 무술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그냥 쇼일 뿐이야. 일본 무술에 비하면 어린애 장난 수준이지. 한국은 이미 끝난 나라야. 무술도 문화도 낡았을 뿐이다. 타케시의 게시물은 한국 무술을 모욕하는 말들로 가득했다. 특히 그가 강하게 비판한 것은 합기도였다. 합기도? 그건 그냥 춤이야. 특히 여자가 하는 합기도는 진짜 웃겨. 여자가 무술? 터무니없어. 진짜 강함을 모르니까 저런 거칠의 기술로 만족하는 거지. 한국인들은 늘 무사도니 정신인이 떠들면서 약함을 감추려 해. 타케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여러 도장을 방문하며 지역 무술가들에게 도전하는 모습을 촬영해 올렸다. 그의 체격과 힘 앞에 패배하는 무술가들도 적지 않았고 그 모습은 모두 편집되어 전 세계에 공개되었다. 다음은 서울의 김도장에 간다. 거기엔 15세 여자애가 지도원이라던데. 웃기지 마. 저렇게 약해 보이는 여자애가 뭘 가르친대? 한국 무술이 그 수준이야? 내가 진짜 무술을 보여줄게. 그 게시물을 본 이지민은 급히 서연에게 연락했다. 서연아, 큰일이야. 그 일본 무술가가 우리 도장에 온대. 엄청 심한 말도 썼어. 서연은 지민이 보낸 영상을 보았다. 거기엔 태권도 3단 청년이 타케시 앞에 패배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게 한국 태권도? 너무 약해. 너희 조상들이 울고 있을 거야. 영상 속 타케시는 쓰러진 무술가를 가리키며 웃었다. 신경 쓰지 마. 서연은 담담히 답했다. 할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야. 하지만 다음 날 밤, 도장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SNS에서 타케시가 김도장의 소녀 지도원에게 공개 도전장을 보낸 것이다. 게시물에는 서연이 도장에서 지도하는 모습이 무단으로 사용되었다. 이 작은 여자애가 합기도 고수? 장난치지 마. 여자가 무술을 가르친다고? 한국은 코미디야. 저렇게 약해 보이는 애가 뭘 가르쳐? 내가 그 도장에 가서 그 기술이 얼마나 쓸모없는지 증명할게. 게시물은 10만 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았고 댓글에는 기대된다. 여자가 무술은 무리 아니야. 한국 무술의 한계를 보여주는 증거야 같은 반응이 줄을 이었다. 영철은 그 게시물을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합기도는 승패를 겨루는 게 아니다. 저 청년은 무술의 본질을 모르는 듯하구나. 거절해요, 할아버지. 서연이 말했다. 상대할 필요 없죠. 하지만 영철의 표정이 흐려졌다. 거절도 생각해봤지만 이미 많은 이가 이 도전을 알고 있다. 거절하면 한국인은 겁쟁이다. 약해서 도망갔다고 할 거야. 게다가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합기도의 본질을 전할 기회일지도 모른다. 승패가 아니라 조화의 마음을.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조부의 말은 이해했지만 그 거구와의 대결에 두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SNS에서는 이미 타케시와 서연의 대결이 화제였고 많은 이가 서연의 패배를 예상했다. 일본의 맹수 vs 한국의 고양이, 체격 차이 너무 심해. 한국 무술의 한계가 보인다 같은 댓글이 넘쳐났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서연은 별을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을 다잡았다. 도장 밖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카메라를 든 사람들, 스마트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보는 이들, 그리고 타케시와 그의 일행이었다. 타케시는 검은 스포츠카에서 내려 마치 영화배우처럼 환호를 받았다. 그는 검정과 금색의 화려한 일본풍 의상을 입고
가슴에는 커다란 금색 용 펜던트가 빛났다. 여기가 그 유명한 김 도장이야? 생각보다 작네. 한국의 조그만 고시군. 그는 큰 소리로 도장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서 진짜 무술과 가짜를 구분해 줄게. 그의 뒤에는 5명 정도의 수행원이 따라붙어 카메라와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그들은 신발을 벗지 않고 도장에 오르려 했다. 손님. 도장 입구에서 영철이 조용히 말했다. 일본에서는 안 가르칠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신발을 벗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뭐? 이 더러운 바닥에 맨발로 들어오라고? 터무니없어. 타케시는 웃었다. 이런 구시대적 규칙에 집착하니까 한국이 망한 거야. 일본에선 깨끗한 신발 신고 들어가는 게 당연해. 주변에서 불쾌한 웅성거림이 일었다. 타케시는 시선을 느끼고 귀찮아라며 혀를 차며 마지못해 신발을 벗었다. 하지만 신발을 아무렇게나 던지듯 벗어 도장 입구를 어지럽혔다. 신발을 정리하는 건 한국의 나쁜 습관이야. 시간 낭비지. 타케시는 큰 소리로 말했다. 도장 안으로 들어온 그는 온돌 바닥을 성큼성큼 밟으며 일부러 발을 쿵쿵거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래, 그 소문난 여자 지도원은 어디야? 빨리 나와. 시간 낭비는 사양이야. 그때 서연이 조용히 걸어 나왔다. 하얀 도복을 입은 그녀는 허리를 곧게 펴고 차분한 표정으로 타케시와 마주했다. 저는 김서연입니다. 그녀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타케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큰 소리로 웃었다. 장난이지? 이런 작은 여자애가 몇이나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한국은 진짜 수준 낮네. 서연은 젊지만 이 도장에서 가장 뛰어난 제자 중 하나다. 영철이 온화하게 말했다. 한국의 최고 수준이 이런 허약한 여자애야? 타케시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으며 다시 웃었다. 이거 재밌겠네. 카메라는 잘 찍고 있나? 한국 합기도 소녀 vs 일본 무술 왕자, 시청자 수가 폭발할 거야. 내 팔로워들에게 한국 무술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보여줄게. 타케시의 일행은 도장 구석에 삼각대를 세우고 라이브 방송 준비를 마쳤다. 곧 수만 명의 시청자가 온라인으로 지켜보았다. 어떻게 승부할 건가? 타케시는 팔짱을 끼고 오만한 태도로 말했다. 설마 진짜 나랑 싸울 생각은 아니지? 너 같은 약한 여자애 한 방에 울려버릴 거야. 다치면 책임 못 진다. 서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합기도는 승패를 겨루는 것이 아니지만 합기도의 본질을 보여드릴 수 있다면 영광입니다. 또 그 터무니없는 명분이야. 승패가 없으면 무술이 아니지. 한국인들은 늘 약함을 그렇게 감춘다니까. 무사돈이 정신인이 떠들면서 타케시는 주변의 웃음을 유도하려 했지만 도장은 조용했다. 좋아, 놀아주지. 그는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내가 공격하고 내가 막아봐. 어차피 못할 테지만. 여자애니까 빨리 포기하고 울면 되지. 서연은 담담히 고개를 끄덕이고 도장 중앙에 섰다. 타케시도 앞으로 나와 둘은 마주했다. 체격 차이는 명백했다. 타케시의 키 190cm에 비해 서연은 150cm. 체중도 타케시의 95kg에 비해 서연은 40kg 정도였다. 마치 곰과 고양이가 대치한 듯했다. 도장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아이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어른들도 숨을 죽였다. 간다, 꼬마. 타케시는 갑자기 서연을 향해 덤벼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고 보는 이들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서연은 조용히 서 있었다. 타케시의 팔이 닿기 직전 그녀는 살짝 몸을 회전시켰다. 다음 순간 관객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 타케시의 거대한 몸이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허공을 날았다.
소연의 작은 몸이 회전하며 타케시의 기세를 그대로 이끌자 그는 자신의 힘으로 던져진 셈이 되었다. 쿵 소리와 함께 온돌 바닥이 떨렸고 타케시는 등을 크게 부딪히며 쓰러졌다. 뭐야, 방금? 비겁한 기술을 썼잖아. 타케시는 놀람과 분노의 표정으로 일어났다. 이런 잔재주로 얼버무리지 마. 입신 던지기라는 기술이에요. 상대의 힘을 이용하는 합기도의 기본입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관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온라인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도 무슨 일이야, 저 작은 소녀가 저런 남자를. 같은 댓글을 쏟아냈다. 장난치지 마, 한 번 더야. 이번엔 그런 비겁한 기술이 통할지 보자. 타케시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소리쳤다. 어서요. 서연은 다시 조용히 자세를 잡았다. 이번엔 타케시도 신중해져 서연의 빈틈을 노리며 천천히 돌았다. 이 녀석, 절대 뭉개줄 거야. 그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다. 그러다 갑자기 돌려차기를 날렸다. 그 차기는 날카로워 일반적인 소녀라면 피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다. 서연의 눈이 살짝 가늘어지며 타케시의 움직임을 완벽히 파악했다. 그녀는 차기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디디며 타케시의 발목을 손으로 살짝 감쌌다. 사방 던지기. 영철의 입에서 그 말이 새어나왔다. 서연은 타케시의 차기 에너지를 원을 그리며 유도했고 그의 몸은 다시 허공을 날았다. 이번엔 큰 소리와 함께 온돌 바닥의 옆으로 떨어졌다. 도장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젠장, 이런 여자애한테 인정할 것 같나? 타케시는 천천히 일어나며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허접한 기술이 진짜 무술가에게 통할 줄 알아? 하지만 그의 말은 설득력을 잃고 있었다. 온라인 방송 시청자는 20만 명을 넘었고 댓글에는 대단해, 합기도의 진수야, 작은 소녀가 거인을 던졌다 같은 놀라운 반응이 넘쳤다. 일본에서 온 댓글도 타케시의 부끄러운 행동이다. 소녀에게 배워야 한다며 비판적인 목소리가 늘었다. 한 번 더,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엔 널 확실히 뭉개줄게. 타케시는 분노의 찬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서연의 가슴을 밀쳐 쓰러뜨리려 돌진했다. 한국 여자애 따위한테 진리 없어. 영철의 눈이 빛났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검증이 아니라 분노에 찬 폭력적 공격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 순간 도장 전체가 숨을 삼켰다. 서연의 몸이 바람처럼 회전하며 타케시의 손목을 살짝 잡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처럼 부드러웠고 타케시의 맹렬한 기세를 그대로 이용해 그의 몸을 완전히 제어했다. 호흡 던지기. 영철이 조용히 말했다. 거구의 타케시가 마치 발레리나처럼 한 바퀴 돌며 완전히 제어를 잃고 등을 대고 쓰러졌다. 그 충격으로 그의 금 펜던트가 떨어져 도장 바닥에 굴렀다. 정적이 도장을 지배했다. 타케시는 천천히 일어나려 했지만 멍한 표정으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뭐야, 방금 그 움직임은? 이럴 리가. 그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서연은 조용히 타케시 앞에 서서 그가 떨어뜨린 펜던트를 주었다. 그리고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돌려드릴게요라며 내밀었다. 이 광경을 본 도장의 모두에게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것은 존경과 감동의 표현이었다. 타케시는 부끄러운 듯 펜던트를 받아들었다. 그의 표정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다. 대신 혼란과 신기함이 떠올랐다. 왜, 어떻게? 그는 말을 찾는 듯했다. 넌 저렇게 작으면서 내 힘을.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게 합기도예요. 상대의 힘을 빌려 조화를 이루는 게 기본이죠. 이때 야마구치 류가 앞으로 나와 일본어로 타케시에게 말했다. 그 말은 엄격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다. 타케시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 대답했다. 류는 주변에 설명했다.
진정한 무술은 상대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중한 교훈을 얻었어요. 그날 밤, 타케시의 SNS에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왔다. 하지만 평소의 도발적인 내용이 아닌 전혀 다른 것이었다. 저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합기도라는 한국 무술의 본질에 눈을 뜨며 제 무지와 오만함을 부끄러워합니다. 15세 소녀 김서연에게 배운 건 강함이란 상대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간의 언행을 반성하며 사과드립니다. 게시물에는 서연과 타케시가 도장에서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이 첨부되었다. 타케시의 표정에는 처음 보여준 겸손함이 담겨 있었다.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져 50만 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았다. 댓글에는 인간적으로 성장했네. 이게 진짜 무술가의 모습이다. 한국 합기도 멋지다 같은 반응이 넘쳤다. 타케시의 라이브 방송 녹화는 1000만 회 이상 재생되며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다. 작은 소녀 vs 거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퍼졌다. 이후 타케시는 다시 김 도장을 찾았다. 이번엔 혼자, 겸손한 태도로. 그는 도장 입구에서 신발을 정중히 벗고 가지런히 정리한 뒤 깊이 고개를 숙였다. 어제 무례한 행동을 해서 죄송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날과 달리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는 합기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모욕했습니다. 용서해 주신다면 여기서 배우고 싶습니다. 영철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도장에 온 걸 환영한다고 답했다. 합기도의 합은 조화의 뜻이다. 상대와 다투는 게 아니라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 영철은 타케시에게 가르쳤다. 그걸 알았다면 너도 이미 합기도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나 다름없다. 이후 타케시는 초보자 도복을 입고 다른 수련생들과 기본 동작 연습을 시작했다. 그의 SNS에는 무술의 진정한 배움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게시물이 올라 많은 지지를 받았다. 저는 강함의 정의를 잘못 알고 있었다. 어느 날 타케시는 SNS에 이렇게 썼다. 진정한 강함은 상대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계속 배우는 용기다. 서연은 여전히 매일 수련을 이어갔다. 그녀는 저는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라고 말했다. 합기도는 상대를 쓰러뜨리는 기술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길이에요. 서연은 후배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힘과 힘이 부딪히면 반드시 부서지는 게 생기죠. 하지만 상대의 힘을 받아들이고 이끌면 누구도 다치지 않고 평화를 지킬 수 있어요. 타케시와 영철의 관계도 깊어져 타케시는 영철을 스승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는 일본 청년들에게 한국 무술을 알자는 시리즈를 시작해 합기도뿐 아니라 태권도, 검도 등 다양한 한국 무술을 존중의 마음으로 소개하는 활동을 벌였다. 저는 무지와 오만함으로 한국 문화를 깔봤습니다. 타케시는 자신의 방송에서 말했다. 하지만 직접 체험해보니 깊은 지혜와 정신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어요. 서연과 타케시는 묘한 우정으로 이어졌고, 때때로 타케시가 서연에게 일본 무술 동작을 가르치기도 했다. 두 무술의 융합에서 나오는 새로운 동작을 함께 탐구하기 시작했다. 도장에는 새로운 수련생이 늘었고, 일본에서 온 유학생들도 몇 명 방문했다. 타케시의 영향으로 국경을 초월한 무술 교류가 시작된 것이다. 작은 소녀에게 던져진 경험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타케시는 강연에서 말했다. 힘이나 체격이 아니라 기술과 정신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박상호의 손자 야마구치료도 한국에 와서 김도장에서 합기도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와 타케시는 좋은 친구가 되어 한일 우호의 가교가 되었다. 이 사건은 많은 젊은이에게 무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SNS에서는 진정한 강함이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며 각국 사람들이 무술의 본질에 대해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합기도와 일본 무술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서연은 국제 무술 행사에 초청되어 조화의 정신을 구현하는 시범을 선보였다. 과거의 대립이 문화 교류의 다리가 된 것이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인 일부의 도발적인 언행이 그려졌다.
물론 이는 일본이라는 나라나 모든 일본인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에는 한국의 문화와 사람을 존중하며 성실하고 예의 바른 훌륭한 일본인들이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일부의 행동이 전체 민족을 말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이 영상은 강함의 본질과 예의의 정신을 전하는 이야기이며 특정 국가나 사람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조화 속에서 발견되는 평화일지도 모른다. 합기도가 가르쳐주는 것은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삶의 방식 그 자체다. 작은 소녀와 거대한 남자의 이야기가 국경을 초월한 문화 이해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세계적인 무술 평론가가 평가했다. 이번 영상은 어땠나요? 댓글로 감상평을 알려주시면 기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